진도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남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예보도 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남기는 이번 장마. 특징과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전남 고등학생들이 인문학 거장들을 만나기 위해 세계로 떠나는 전남 독서 인문학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조기홍 복지부 장관이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대안을 제시하면 신속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의 용역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남 지역에는 벼락과 함께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수십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논 수백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서희룡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발목 위까지 물이 차오른 도로. 각종 잡동사니들은 둥둥 떠다니고 대피하는 주민들이 흙탕물 사이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집에 남은 주민들은 밀려드는 물을 연신 바가지로 퍼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아까도 물이 더 차니까. 하천 옆에 세워져 있던 굴착기는 늘어난 빗물에 하천으로 추락했고 도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진 전남 진도군.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60년 살면서 처음으로 봐. 어마어마해. 옛날에도 7, 8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전남에서는 그러게요. 주택이 물에 잠기거나 고립되면서 주민 65명이 집을 떠나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주택 124채와 차량 11대가 침수됐고 전남 지역 논 279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탕물이 지금 모래가 끼어보면 좀 수확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수확이 좀 덜 납니다. 잠시 한 5년 됐습니다만 해년마다 이렇게 온 것 보면 나와서 보면 답답하죠. 전남에서는 현재 도로 4곳과 국립공원 2곳, 산책로와 하천 출입구 등 49곳의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내린 시간당 비의 양은 진도군이 103.5mm로 가장 많았고 해남군의 경우 78.1mm로 역대 7월 내린 비 중 가장 강한 비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이처럼 1시간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진도군 의신면은 곳곳이 무너지고 잠겼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마을 주민들은 날이 밝으면서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세찬 장대비가 쉴 틈 없이 퍼붓고 거센 물살로 뒤덮인 도로에는 부유물이 둥둥 떠다닙니다. 날이 밝자 굴착기를 동원해 연신 흙을 퍼내지만 5시간 넘는 복구 작업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새벽 2시 시간당 강수량 103.5mm를 기록한 진도 의신면인데요. 많은 비로 바로 뒷산에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오전 한때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도로는 물론 보금자리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집안 가득 들어찬 물에 70대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세 손주와 함께 꼭두 새벽에 이웃집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겁나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탈란가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방위로 물 달라들어. 무섭지 어째 안 무섭겠어. 가전제품부터 소파, 매트리스까지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복장이 터져요 지금. 진짜 돈도 없고 없는 사람이 세탁기까지도 안 됐고 텔레비도 고장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근 다른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30가구가 물에 잠기면서 온 마을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무릎까지 들어찬 물에 시골집 벽에는 수해가 핥힌 흔적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것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일단 피했죠 다. 할머니들 와서 피하고 119 와서 다 피하고. 집중 호우로 인해 시멘트로 만든 담벼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처음 마주한 거센 비에 마을 곳곳이 생채기를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 담장이 무너지고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 이런 일들이. 주말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복구를 다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이번 비는 예보도 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피해가 커졌는데요. 요즘 장마는 예전처럼 전국적으로 장기간 이어지지 않고 국지성으로 내리거나 밤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진도와 해남, 완도 등 전남에 떨어진 물폭탄. 연일 이어진 비로 약해진 집안에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더해지자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손쓸 틈 없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때 막 면사무소에서 막 이제 막 문 두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물을 푸고 있는데 막 이제 면장이랑 어디서 얼른 대피하라고 그래서 해관도로 대피했어요. 이번 장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예전처럼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고르게 내리지 않고 일부 지역에 강하게 내리는 극과 극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남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정체전선에 저기압이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얇은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형성돼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에 비가 내리는 건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바람인 하층 제트기류가 낮에는 지상 기온이 높아 접근하지 못하다가 지상 기온이 낮아지는 밤에 합류하면서 폭우를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체전선의 강수대는 폭이 좁은 띠 모양으로 형성이 되면서 강수대가 위치한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었습니다. 정체전선은 이번 주 내내 남부와 중부지방으로 가며 비를 뿌릴 예정인 가운데 장마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현우 전남지사는 오늘 오전 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호우 피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계속되는 비에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와 사전 대피 등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관련 준비를 통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장마의 영향으로 전남에 하루 동안 4천 차례가 넘는 벼락이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전남 22개 시군에 낙뢰가 4,213번 관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기록된 낙뢰 횟수의 85% 수준으로 기상청은 비구름대 이동이 느려지면서 낙뢰 관측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간의 본질과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는 인문학은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소양이 되고 있습니다. 꿈과 미래에 대해 사유하고 인문학적 거장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전남적 고등학생들이 독서 인문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한국을 떠나 9박 11일의 여정 동안 독일과 영국 일원을 돌아보며 독서와 토론, 역사 문화 체험으로 인문학적 역량을 함양하는 2024 전남 독서 인문학교의 국외 캠프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독일과 영국에서는 선진 나라가 어떻게 공부하고 또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꿈을 갖고 도전하는지도 그런 큰 경험들을 많이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세상을 둘러보게 될 학생들의 얼굴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캠프 활동 중에서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러 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인문학적 소양과 소중한 보금자리를 잠시 떠나는 학생들은 부모님께 꽃을 전하며 잘 다녀오겠노라 인사도 건넵니다.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역사도 배우고 사람들 생각도 배우고 올게. 사랑하는 우리 로운이 어제 저녁에 우리가 짐을 싸면서도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한껏 더 성숙한 너의 모습이 좋기 때문에 이번 여행을 즐겁게 다녀왔으면 좋겠어. 인문학의 거장인 괴테와 셰익스피어의 발자취는 물론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그리고 손기정 마라토노의 흔적까지 돌아보며 세계인의 사고방식과 뿌리 깊은 역사에 대해 배우게 될 학생들.
자신의 꿈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를 사유하기 위해 세계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세계로 나아가 인문학적 가치를 사유하기 위한 학생들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정부 추천 용역에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2026년 전남 의대 신설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전라남도가 대안을 제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했고 진정성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조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추천 용역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최근 국립의대 정부 추천 용역에 들어가 오는 10월까지 추천 대학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 국립의대 정부 추천 용역의 첫 절차인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 구성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9일까지의 용역사 주도로 정부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국립의대 설립 방식 선정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립 방식 선정위는 두 차례 도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대학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시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과반이 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세 번째 임시회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관광경제위원장에는 무소속 송선우 의원의 단독 입후보에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19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목포시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은 부의장 선출 과정 논란과 관광경제위원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혐의, 또 다른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극약 처방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조성호 의장과 정재훈 운영위원장,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에 정의당은 최현주 기획복지위원장, 무소속은 이동수 부의장, 송선우 관광경제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공공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민 무상교통 토큰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김정희 의원은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내 시내버스 이용객이 지난 2022년 5,800여만 명으로 지난 2016년보다 33% 감소해 강원도와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승객 감소가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며 도민 무상교통 토큰 지급으로 공공버스 여객량을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암군 농민회가 영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영암군이 비료값 등 농업 보조금을 줄이는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우승희 영암군수가 농업을 홀대하고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농업 정책이 지속될 경우 영암군 농업에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들이 생활 인구 활성화를 위해 한평등 인구 감소 지역 방문자들에게 철도 운임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 23개 지자체, 시장, 군수 등은 오늘 서울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지역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철도 연계 할인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 의회가 후반기 개원식을 갖고 오는 26일까지 제338회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제9대 후반기 해남군 의회는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와 하반기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1건 등 10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전남의 양파와 마늘 농가에 300억 원가량의 농작물 재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양파 피해 농가 2,900여 곳이 226억 원을, 마늘 1,674 농가가 72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시군별 지급 액수는 무한, 신한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4월까지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로 양파 3,100헥타르에서 입마름병 등이 확산하고 마늘 1,700헥타르에서 상품성이 낮은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번 추모 행사에서는 검은 리본 달기 캠페인과 현장 교사 발언, 추모시 낭독 등 현장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